웰컴백 밀리티의 오하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3강 5번과 6번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독해 공략법 기억하시죠? 요지 주장 파악은 1분 20초 또는 1분 이내 풀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컴사로 두껍게 표시를 한 뒤에 이제 지문을 보시면 답이 비교적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로서 약간의 연습이 조금 필요한 유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를 봤더니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첫 번째, 행동의 우선순위, 두 번째, 폭넓은 인간관계, 세 번째, 변화의 열린 자세, 네 번째, 확고부동, 다섯 번째, 다양한 경험. 얼추 보면 겹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4번을 보시면 확고부동한 인생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데 세상에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견지하다가 견제하다라고 해석을 하면요. 확고부동한 인생관을 견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자유롭게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3번하고 같은 내용처럼 보이죠. 근데 이 견지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정확하게 다른 뜻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문으로 봤을 때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만 남겨놨을 때 고맙게도 마지막 문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imperative, 뭐뭐 해야 하는 필수적인이란 형용사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remain open, 열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to these changes,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열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너무나도 고맙게도 3번에 있는 문장을 고스란히 마지막에 두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뷰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여러분 항상 저의 강의 보시기 전에 예습과 정독을 해오셨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변화의 열린 자세고요. 토픽 문장은 당연히 방금 전에 풀어드렸던 마지막 문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핵심 어구를 봤을 때 이 common with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인데 이 지문에서는 플랜이랑 같이 만나는 수거로서 계획을 세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unforesee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foresee가 앞으로 예상하다, 보다란 뜻이에요. 즉 예측하다죠. 그럼 foresee는 예측되는, 어느 정도 내가 예측되는 일이야.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무슨 뜻?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수 어휘로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바꾸다, 변경하다. 근데 문제는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눈에 펼쳐지는 풍경이 아니라 상황이란 뜻도 해석이 된다라는 걸 2번 지문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흔히 볼 수 있는 우선상 그리고 evolve는 진화하다 말고 진전되다, 점점 나아지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imperative는 반드시 해야 하는, 즉 필수적인이란 형용사로서 어법과 관련된 어휘라서 이건 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스키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 바로 모함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의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로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계획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however이라는 역접이 나와서 근거 없는 믿음을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신 문장을 전환을 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근거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계획을 세우되 지나치게 야심찬 계획, 지나치게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더불어서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 라는 믿음 없는, 근거 없는 미신을 여러분들이 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부터 토픽이 있는 부분까지는 사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끝까지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주제문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뜻밖이며 더불어서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신 상태로 마지막 토픽.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꼭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기보다는 이러한 변화들에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내는 구문 독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요. You can save. 여러분들은 절약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yourself는 여러분들이 재기적 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if절로 받으셔야 되겠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는데 아주 심각한 고려를 주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이거를 명사를 해석하기 어려울 때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술어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려를 준다라기보다 그냥 진지하게 고려를 한다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어디에 고려를 하게 되냐면 to라는 전치사가 왔으니까 뒤에는 명사절 자리에 의문사가 오면 간접 의문문, 의문사의 왓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한 고려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고려. 두 번째, 왓은 병렬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를 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의 몇 년간에 대해서 뭐를 세우면? 계획을 세우면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 however라는 역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근거 없는 믿음은 피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대시 왜 왔느냐? 뒷문장을 봤더니 동사가 수동태가 됐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문장은 동격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라고 보셔서 앞에 있는 명사와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that 이하에 해당되는 근거 없는 믿음을 피하세요. 가 주제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and then 뒤에 있는 follow가 어디에 대한 병렬인지를 찾으신다면 이 come up이 바로 앞에 있는 be supposed to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져 있다. 즉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have to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come up with plan인데 어떤 플랜이냐면 어떤 야심차고 상세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라는 믿음 더불어서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따르는데 언제까지? 레인보우가 끝날 때까지 무지개가 끝난다라는 표현을 우리 서양에서 영어적 표현으로서 성공,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의 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생이 성공이 될 때까지 무조건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계획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지문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죠.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하지만 꼭 끝까지 따를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자,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 지금 이 대시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측할 수 없고 뜻밖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3번과 4번은 같은 문장이라서 넘어가고요. 5번 문장을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기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가 있는데 어떤 기회냐면 대절 뒤에를 어법적으로 살펴보실게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consider 무슨 뜻이죠?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VT. 즉 타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으므로 이 that은 뭐가 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봐서 얘가 지금 저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아마도 고려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던 어떤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 would have considered라는 시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런데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오는 경우를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과거 사실을 나타낼 땐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뒤에 before가 나왔으니까 이전에를 나타내죠. 그래서 아, 과거 사실이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오면 어떤 사실? 과거 사실을 나타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다양한 조동사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학습을 하고 왔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7번 문장을 보실게요. 6번은 여러분들이 해석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우선사항이라고 여겼었던 사항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은 뭐 할 수가 있어요?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함에 따라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됨에 따라 더불어서 우리가 노출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는 exposed라는 수동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세요. expose가 무엇을 어디에 노출시키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노출시킨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라고 수동으로 보셔야 되겠죠. 즉 다른 선택사항들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했었던 우선사항이나 가치관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7번과 8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즉 어떤 것인데 명사 연달아 나왔으면 이 지금쯤 됐으면 숙달이 되셔야 돼요. 이 사이에 못간 대시 생략됐다라고 봐서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것을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7번 문장에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as로 설명해 줬잖아요. 이거 같은 문장이에요. 모함에 따라서 당신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두 번째,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당신이 지금 세우는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하나 계획을 끝까지 꼭 지켜야만 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라는 주제에 대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다시 한 번 더 9번 문장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9번 문장은 어법이 조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it과 that에서 가주어, 진주어 체킹 반드시 하시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perative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하는인데 저는 그냥 필수적인이라고 해석하라고 시키거든요. 필수적인이라고 해석을 한 상태에서 관련된 어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당위절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또는 당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주장, 제안, 요구를 나타내는 종속절에 동사는 원형에 온다. 이런 어법을 여러분들이 특수 구문에서 배우셨을 텐데 이것도 아주 유사한 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에 필수적인이란 형용사가 들어갔을 경우 대절이 이끄는 동사 자리는 당위절에 속합니다. 즉, 뭐뭐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필수라는 건 우리에게 성태사항이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가 뭐죠? should가 있죠. 그러니까 이 should는 생략이 또 가능해서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필수적인에 해당되는 형용사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용사들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필수적인이 들어가며 주어, 동사 자리가 원형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어법적으로 틀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뭐를 하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는 뭐였었죠?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여러 가지의 변화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다? 열린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법 포인트 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what을 왜 왔느냐? 이 what은 병렬로서 이 앞에 있는 what가 병렬인데 앞에 있는 what이 왜 왔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얘는 왜 왔었더라? 바로 앞에 있는 to란 전치사에 걸린 명사절을 이끄는 간접 의문문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콤마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뒷문장을 봤더니 완전해서 however 콤마를 지우고 나니 얘는 명사와 동격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대신 뒷문장을 봤더니 consider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여기는 수종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신 잇된 용법에다가 더불어서 remain이란 동사 원형이 온 것은 당위절에 속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로직으로 별로 볼만한 문장이 없어서 곧바로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6번 문제를 보아하니 필자가 주장하는 말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 확인하셔야 되는데 얼추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이직, 사직, 직장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직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그 이직과 관련돼서 이 필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해당 사항을 키워드를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직위에 최선을 다해라. 두 번째, 업무 인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즉, 내가 후임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업무를, 내가 맡았던 업무를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걸 업무 인계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단은 내가 이직에 대해서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이직을 알아볼 때 다양한 의사소통을 활용해라. 다섯 번째,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전에는 사직해선 안 된다니까 이직이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고요. 이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이 되는 단어를 기억한 상태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봤을 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는 매우 suggest, 제안을 드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아주 정확하게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resign이란 단어는 여기서 사직하다란 뜻이에요. 사직하지 말기를 제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왜 사직을 하면 안 되냐? 라고 하는데 대신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자, 뭐를 가지고 있었을 때 verbal이 무슨 뜻이죠? 구두예요. 구두상으로 우리가 동의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 동의라는 것은 아마 내가 옮기게 될 회사와의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와 그냥 구두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informal도 굉장히 중요하죠. 비공식적인 이메일만 가지고서 아직 공식적인 레터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이메일만 가지고 사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에 해당이 된다. 내용뿐만 아니라 informal 보면 공식적인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뷰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전에 정독 예습해 오셨어야 됐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이직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린 대로 내가 강력하게 suggest 한다라는 문장 자체가 토픽이 되겠죠. 그러면 어휘 첫 번째 resign은 사직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서 fire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fire 같은 경우에는 사임시키다예요. 회사 입장에서. 자, 그다음 common sense는 일반적인 상식을 나타내고 verbal은 구두상의란 형용사, informal은 formal의 반대말이니까 비공식적인이죠. 고맙게도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휘는 어렵지는 않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키밍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이 글은 첫 번째, resign, 사직과 관련된 이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informal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비공식적인 약속만 가지고서는 사직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앞에 주장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유가 나와야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unforeseen. 이거 바로 전 지문에도 나왔었던 단어였었죠. 뜻밖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공식적인 상태에서 회사에다가 나 그만둬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 그러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찝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당신이 사직하고자 하는 그 말을 announce, 회사에다가 알렸을 때에는 정확한 공식적인 것이 여러분들 수중에 있었을 때만 그때 여러분들이 사직한다라는 얘기를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는 것. 일반 상식이죠. 그것만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항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너네들 이직할 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았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구문 독해를 하나씩 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문장은 앞서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장. 자, 처음부터 접속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접주동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매우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 부분 어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suggest 무엇무엇을 제안하다라는 타동사예요.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절을 이끄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는 상태에서 여기 별표. 자,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왔으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됐다. 누구랑 만났다. 저 앞에 있는 suggest랑 만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독해는 독해고 어법은 따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이 resign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었을 때 또는 not resign에 밑줄 쳐져 있었을 때 suggest를 제대로 찾을 수 있냐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사 원형과 관련된 어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단서를 찾는 건 쉽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번에 분사구문 저랑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동사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빨리 앞으로 가가지고 주동, 접주동을 끊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주동, 접주동을 끊는 과정 속에서 뭘 만났겠어요? suggest 만나면 어법 문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제가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동사 원형과 관련된 출제 의도를 파악하시면 돼요. 동사 원형과 관련된 건 1번 오형식의 목적 보호로서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찾을 것 없죠? 그 다음 2번 동사 원형과 관련된 건 당위절일 때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띠는 종속절을 말해요. 그래서 당위절과 관련된 걸 찾으려면 앞으로 가가지고 둘 중에 하나죠. 저번 지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imperative 같은 필수적인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면 대절은 당위절에 속할 수가 있고 요번에는 또 뭐가 되냐면 자, 주어 동사 대절에서 이 동사를 보면 주장, 제안, 요구에 해당되는 타동사가 온 다음에 이 대절이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당위성을 띄었다면 이 자리에는 should가 들어가야 되고 더불어서 should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문 독해를 조금만 더 가보실게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저는 매우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에서 사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뭐만을 가지고 구두상의 동의서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만을 가지고 비공식적인 이메일만 가지고 자 비공식적인 이메일인데 이 이메일이 뭐냐면 당신 합격하셨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일하고 있는 뭐 인사 직원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썼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선생님 비공식적인 이메일과 공식적인 이메일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법은 여기 있는 telling은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이메일 꾸며준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that은 왜 왔냐면 tell ask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형식, 오형식이에요. 사형식일 땐 어떻게 해석하죠?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즉 명사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인사 담당자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일 것 같아요. 일단 웬 앞에서 끊으셔서 I get chills on my spine은 무슨 뜻이냐면 spine이 여러분들 척추, 등골이라고 알고 계시죠? chills up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뒷문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do this, 이것을 했을 때 even consider it, 심지어 이거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this와 it에 해당되는 거 바로 앞문장. 기억하시죠? informal letter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구두상에 agreement만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 회사 그만둡니다 라고 발표하는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요. 4번을 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There's still 여전히 the chance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서 여러분들 there이 절대로 주어 아니죠?
주어는 명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능 특강으로 구문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어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수능 특강 구문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법을 새롭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함으로 인해서 어법과 더불어서 해석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자, that chance가 이제 명사고요. something도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 연달아 나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타동사로 끝나서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전치사로 끝나서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죠? could happen. happen이 발생되다. 발생하다라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됐죠?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지? 자, 동격 접속사 대시 종종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The fact that이나 the evidence that, the chance that, the purpose that 뭐 이런 것들 굳이 대시 해석이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영어에서 충분히 생략이 가능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어법, 한국 어법에서는 동격 접속사 대시 생략된다라는 걸 굳이 다루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얘는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런 문장이 있고 이럴 때는 내가 어색함 없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문장을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Something unforeseen, 뜻밖의 뭔가가 could happen,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자, 그러니까 구두상의 offer는 이제 job offer라는 것은 이 구직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제안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직업과 관련돼서 구두상으로 제안을 했을 때와 actuality, 무엇 사이에서, 현실 사이에서 종종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that chance, 그러한 기회가 still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더불어서 선생님 근데요, 얘 동격 접속사 대생략됐고 엄청 까다로운 문장 같은데 얘 왜 주어 동사 도치됐어요? 그냥 that chance is still there 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이 that chance와 something이 서로 동격을 이뤄서 얘를 지금 수식을 받고 싶은데 주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를 뒤로 둔 구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수능에서 여러분들 관련성은 없지만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that을 that chance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1번이고요. 문장은 해석은 이렇게 된다. 그 chance가 여전히 있다. 라고 봐야 되는 문장, 그 다음에 그 chance를 꾸며주는 something부터 actuality까지가 동접 대시 생략된 구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이요. 여기를 보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주제를 짚어주고 있어요. You should가 나왔거든요. 반드시 해야 된대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도, 뭐하고자 하는 의도, to resign from the job. 그러니까 여기서 the job은 현재의 직장이라고 해석하세요. 현재 직장으로부터 사직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only when, 언제가 되어서야 발표를 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hav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여기 지금 괄호치고 보니까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필로 쓰여져 있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사인이 되어져 있는 정식 오퍼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계약서가 in your position. in your position은 여러분들의 소유, 즉 여러분들 손아귀에 have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라라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제가 이전에 앞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해드렸을 때 인포멀 레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메일을 이제 포멀 레터라고 합니다.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거죠. 즉 공식 레터를 쓰는 데는 그 조건이 있어요. 편지 맨 위에, 글의 맨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사 이름, 회사 주소, 그다음 회사 전화번호, 담당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거를 company letterhead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회사 로고도 박혀져 있어요.
이게 없는 나머지 그냥 자유롭게 주고받는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인포멀 레터라고 부르고, 이 인포멀 레터는 사실 그렇게 뭐 법적이거나 강력한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글들을 전부 다 인포멀 레터로 하고,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어떤 효력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편지를 이제 레터 헤드를 담긴 편지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포멀 레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는 인포멀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사직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뭐요? 포멀 레터가 되어져 있는 고용계약서나 아니면은 잡 오퍼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사직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여기서 수식어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해석할 때 이런 수식어구는 독해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법적으로도 전명구를 이제 전부 다 삭제를 해야 여러분들이 봐야 될 양이 확 준다라고 했어요. 내용상으로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새 직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날짜가 accompanying 뭐한 것, 뒤따라지는, 즉 같이 동반이 수반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 편지를 받았을 때만이 직장에다가 저 그만둡니다 라는 얘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for me,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지금 비교급으로 해서 꾸며주고 있어요. 얼마만큼 상식적이냐면 as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장은 as much as가 되는 문장입니다. much 자리에 many가 들어갈 수도 있죠. as many as도 가능한데 as much as만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가 항상 many나 much의 문제는 수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얘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를 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much는 여기에서 정도를 나타내요. 얼마만큼이나 기본적인 상식이나면에서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이나 suggesting, 제안하는 것만큼이나 상식적이래요. 제가 방금 제안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니까 suggesting의 ing는 동명사구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suggest를 보면 이젠 당연히 뭐가 보여요? 우리 should에 해당되는, 얘는 당위절에서 해당이 되는 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 지문 자체가 맨 처음부터 무슨 얘기였었냐면 strongly suggest, 강력하게 제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 문장에서도 should,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당위성이 성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should가 생략이 충분히 가능한 문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적으로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길을 건너기 이전에 양쪽, 즉 왼쪽과 오른쪽을 반드시 봐야 하는 것, 그것과 아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리뷰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upper point. 자, 이 지문은 당위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였었죠. 첫 번째 not resign도 should가 생략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telling은 바로 앞에 있는 이메일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 더불어서 tell이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니까 명사, 명사 자리라서 명사절 접속사. 자, 그리고 something unforesee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최근에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아이예요. 어순 주의하시고요. 여기 있는 to resign은 바로 앞에 있는 intention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더불어서 as much as 여기선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suggesting은 자, 얘가 common sense와 suggesting을 비교하고 있어요. 즉 명사와 명사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동명사를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직이죠. 요번에 우리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직에서 딱 한 군데 지문을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삽입 문장이나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답의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근거가 대명사예요. 이 문장 뭐였었더라? 사람들이 이것을 하거나 이것을 한다고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만으로도 내 등골이 오싹하네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뭐였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 그 행위가 뭐였더라? 인포멀 레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직한다라고 했었던 것. 자,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삽입 문장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3강의 5번,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강의 5번과 6번도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기를 바랍니다.